이른바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을 총선 이후에 재표결에 붙이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이미 행사된 쌍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 이것과 관련한 여러가지 분석과 예측이 나왔었는데요. 민주당이 이걸 총선 이후로 미루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분위기가 왜 이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는 것인지 그 배경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앞으로 국회 제2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두 법안을 가급적 빨리 재의결하려는 국민의힘과 재의결 절차를 지연하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총선 시점과 맞물리면서 정략적으로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특히 민주당 애들이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쌍특검 재의결 시점입니다. 우선 헌법 53조 사항은 제2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2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 전원 297명이 출석할 경우에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최소 198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167명 등 범야권 의석이 180석임을 고려하면 18석의 찬성표가 더 있으면 가결된다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18석의 이탈표가 나와야 쌍특검법은 재의결됩니다. 참고로 재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오늘 이것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을 4월 10일 총선 이후에 재표결에 붙이는 방안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급부상하고 있다는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쌍특검법을 지금 재표결하면 99%로 부결이 되겠지만 총선 뒤에 재표결하면 얘기가 다르다, 이렇게 상정 시점 연기를 시사했는데요. 민주당이 주목하는 재표결 시점은 4월 10일 총선 이후부터 21대 국회 임기 말인 5월 29일까지의 약 50일입니다. 지난번 국회에선 같은 기간 총 5차례 본회의가 열렸는데 바로 이 시기에, 이 기간에 쌍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뭐냐? 민주당 얘들이 현재 이것과 관련해 잔머리를 굴리는 이유는 약 3가지 정도로 압축됩니다. 우선 첫째, 총선 전보다 총선이 끝난 다음이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가 더 쉽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붙여지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통과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숫자가 298명이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구속됐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선 국민의힘 113명과 무소속 하영재, 황보승희 의원 등 115명 가운데 최소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가결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배경에 총선이 끝난 뒤에는 여당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탈락자와 본선 탈락자 등이 대거 나오게 되므로 이탈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용이한 구조라는 것이 민주당의 노림수인 것입니다. 자, 만약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특검 추진 여론에 힘이 더 실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쌍특검과 관련해 그간 민주당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 바로 이 쌍특검 법안을 정략적 계산에 따라 총선에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을 총선 전국 내내 끌고 가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 이런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총선 뒤에 재표결을 하면 이런 비판을 비껴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즉각적으로 재표결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정략적인 것이고, 민주당 의도가 총선용이 아니라면 그냥 관행대로 빠른 시일 내에 표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주당이 쌍특검법을 총선 이후로 미루고자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상하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김건희 여사 이슈를 가급적 길게 끌고 가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쌍특검법이 총선 뒤 국회를 통과하면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 예를 들자면 2016년 최순실 특검법의 경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특검팀 현판식까지 한 달 넘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기간 최대 70일과 연장 30일을 고려하면 올해 중순이나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민주당이 이걸 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까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을 포함한 쌍특검 재표결을 총선 이후로 미루려고 하는 이유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정말 이런 잔머리는 다른 나라의 정당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세계 수준급이다. 이런 잔머리 아니면 선전선동 이거 두 가지밖에 얘네들이 할 줄 아는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특검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전인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 말인즉슨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문재인 정부 검찰이 1년 반 넘게 강도 높게 수사했지만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자, 뭔가 특검이라도 하면 그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것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올 듯 여론을 호도하면서 더 수사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는 법을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또 특검의 내용적인 측면을 들여다보더라도 정말 기가 막힌데요. 김 여사 관련이면 뭐든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특검의 경우 총선용 흠집 내기, 더 본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악마화로 인한 정치적 타격 주기, 반사이익 얻기 뭐 이런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총선이 끝나면 이재명에 대한 또는 이재명과 관련한 재판의 1심 판결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재판 리스크 물타기 성격으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쩜 이렇게 한결같이 더럽고 추하고 치사할까요? 이런 꼴 안 보려면 총선에서 대승을 거두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